한동훈 대표. 자, 다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기로 했죠. 여야 대표의 2차 회담인데 회담 시점과 방식 또 의제 같은 것들을 놓고 또 수싸움이 치열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조언을 했다는군요. 민심이 떠난 권력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정례화,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우리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네, 자 박수현 의원님 입장이 좀 난처하도록 국민만 보고 가라.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지금 응원하는 상황이 됐네요. 글쎄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을 향해서 보면 무엇인가 제1야당의 다수당의 대표로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함께 마련하는 책임감과 좀 무게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담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정식으로 당대표가 되었을 때 민주당의 전략은 아마 투트랙일 것이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영수회담 같은 걸 제안하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퐁당퐁당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제안하는 그런 투트랙 전략을 쓸 것이다 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대표회담을 제안했잖아요. 그것은 정확하게 갈라치기일 수도 있고 아마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무엇인가 적시에 우리가 축구로 예를 들면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 측면 돌파를 하고 나서 센터링을 딱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헤더로 슛을 해서 골인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얼만큼 정확한 타임에 정확한 한동훈 대표의 머리 높이로 센터링을 잘해주느냐 이 문제거든요. 같은 팀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볼 때 결론은 이런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내용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적절하게 센터링을 해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민주당이 포함된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좀 좁혀가지고 아마 그렇게 다시 협의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러한 어떤 명분을 좀 만들어주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책임감도 하고 그다음에 여권의 어떤 분열을 갈라치게 하는 뭐 이런 어떤 전략 전술로서도 뭐 효과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김근식 실장님 이번 회담 뭐 의제 이런 것도 조율 중입니다만 곧 열리겠죠. 자 그런데 가장 주목받는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의제 넣고 싶어 하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과 이건 상관없다. 이렇게 손을 긋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여야 대표회담을 하기로는 지금 원칙적으로 합의를 됐기 때문에 날짜와 이제 의제를 조율을 해야 될 텐데요. 뭐 의제는 사실은 뭐 누구나 쉽게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이미 있습니다. 정치개혁에 관련된 몇 가지 합의된 게 있고 또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합의했기 때문에 빨리 지금 출범을 하는 문제도 있고 특히 금투세와 관련돼서 약간의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금투세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해야 된다는 지금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합의할 몇 개 있는데 지금 관심은 이제 민주당은 이번에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면 아마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이제 의제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 민주당이 세 번째 내놓은 특검법입니다만 이달 11월 14일에 지금 본회의 통과를 시킨다고 벼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특검법 내용을 다 봤습니다만 13가지 의혹, 그 의혹에는 일부 국민적 차원에서는 의심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말 3인 송어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카더라식의 의혹까지 다 그냥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제출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랑 여야 대표되면서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저는 이 특검법안이 아니라 정말 이 지금의 여야가 합의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 문제를 국민적 차원에서 정말 규명하고 싶고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고 한다면 여야가 합의 가능한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타협이 가능한 정도의 합리적인 저런 특검 법안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특검 법안의 합리적인 타협의 수준이 어디 정도인가는 저는 물밑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실장님 말씀 중에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저희 김건희 여사 방송에서 특검법. 징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저희가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 최선원 논술위원께서 예. 지금 그럼 여야 대표회담 언제쯤 열릴지 예. 그거 좀 추측 좀 해주시죠. 글쎄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야기가 나오는 게 11월 9일, 10일, 이제 다음 주 주말입니다. 그때쯤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온도차가 다른 거죠. 결국은 의제입니다. 의제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룰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재명 대표 그 발언 중에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님 그 말씀하신 대로 오직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라고 응원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야기 하자는 얘기죠. 그걸 안 하는데 뭐 응원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금투세하고 AI 반도체법 그거 논의할 것 같은데 뭐 저런 응원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 네. 조국 대표도 한동훈 대표 파이팅 이렇게 응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내야 된다. 이 현안에 대해서 다루자. 뭐 요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락을 보시면요. 자, 국감 끝나고 2일 이번 주말부터서 장외 집회합니다. 네. 민주당 장외 집회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세 번째 표결 처리하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15일, 25일에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2개 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민주당은 그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긴장감을 높여가야 되는 맥락입니다.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안 하는데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날짜를 뭐 굳이 그렇게 당기거나 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